혜림 씨는 왜 혜림이에요? 이름이? 네, 완전 일본 사람인데 공부하기 싫어졌다면 쉬는 거예요. 그게 네. 노하우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처음에는 힘든 날은 노래 듣는 것도 좋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고 일단 한국어랑 접하자. 그런 마음으로 1년 정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봤을 때 100% 알아들었어요. 와, 거의 다 알아들었다. 또 아니고 100%.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한국어 오센틱 코리안 토크의 진아입니다. 네, 오늘도 리에 씨와 하영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로 한 분을 더 초대를 했습니다. 네. 혜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혜림 씨는 이미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셨기 때문에 리에 씨와 하영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MBTI도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예. 남편과 또 어떻게 만났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하지만 이제 저희는 혜림 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혜림 씨에게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오사카에 살고 있고 한국어를 공부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에서 디나 선생님 만났는데 팟캐스트 알려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수다 도는 거 진짜 재밌게 네, 듣고 있어요. 네, 우리의 수다를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혜림 씨는 왜 혜림이에요? 이름이?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네, 맞아요. 네, 완전 일본 사람인데 제 일본 그 본명을 저성을 따서 히읗, 리을, 미음으로 네,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혜림 씨의 본명의 초성을 따서 히읗, 리을, 미음.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일본 분들. 그렇죠? 네, 진짜 알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한국 이름에 대해서. 드라마 속에서도 받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네, 오랫동안 해봤는데. 네. 네. 그래서 네, 받침이 있는 혜림. 링. 그래서 혜림아 라고. 방금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혜림아. 좋습니다. 네. 혜림 씨가 이제 한국어 공부하신 지 7년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7년, 10년, 20년? 네. 한국어를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어 롱런 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우리 학습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한국어 공부를 정말 오래 하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 팟캐스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어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속이 힘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하우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리에 씨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너무 죄송하지만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너무 근데 겸손하세요. 네.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그 노하우보다 뭔가 싫다면 쉬고, 싫으면 그때도 쉬고, 공부하기 싫어졌다면 쉬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어지면 다시 공부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게 네. 노하우라고 할 수 있나요? 노하우죠? 그죠? 그것도 노하우죠. 네. 혹시 리에 씨는 한국어 공부하면서 실력이 확 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확 늘었다는 그런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음이나 억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억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쉐도잉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원어민 말을 듣고 따라하고 문장을 많이 읽고 나서 뭔가 그 다음에 읽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서 쉐도잉 하는 거,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론 들린 게 많지만 억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때 진아 선생님 수업에서도 쉐도잉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 추천입니다. 네, 맞아요. 리에 씨는 맞아요. 저하고 했던 수업이 쉐도잉이었죠. 네. 그 중급 수준의 문장을 읽고 이제 쉐도잉 하는 연습을 맞아요.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하영 씨. 네. 네. 저는 그 노래 가사로 공부하곤 해요. 그래서 예쁜 단어나 표현을 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들으면서 발음이나 억양, 그것도 외울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고요. 그 비슷한 단어,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나 표현, 그걸 하나로 묶어서 정의해서 한꺼번에 외우면 그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 겨울씨마다 그런 단어도 그 한국에서 쓰는 같은 그 각오하다나 다짐하다나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외우면 그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갑자기 뭐예요? 왜냐면 이제 노하우를 물어보고 싶어서. 저는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그게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왜 그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가 필수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어 외우는 그거를 했었는데 이렇게 왜 꼭히 연습장에 막 이렇게 뜻하고 스펠링하고 쓰면서 외웠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데 선생님이 그걸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혹시 하영 씨 노하우 있나요? 단어 외우는 거요? 저도 사실은 싫어요. 너무너무 좀 외우는 거 못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는 듯이 대사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외우면 쓸 때 편하게 입에서 나올 것 같아서 그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간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어와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전체를 그대로 외우시는 거네요. 네. 네. 사실 14년 전도 한국어 못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육아도 하고 외국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리워서 라고 할까요? 음. 약간 다시 돌아온 거죠. 하영 씨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어 공부가 제 스트레스 방어. 네. 네. 저는 완전 덕후라고 맞아요. 덕후. 생각해요. 한국어 덕후. 네. 한국 아. 문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없이 한국어라고 할 거예요. 한국어. 네. 하영 씨는 이제 그 케이팝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한국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느껴져요. 진짜. 네. 자, 혜림 씨. 뭘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후회심이 하나 있고, 이때 한국어를 공부 시작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잘했을까?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네. 중학생 때, 완전 일본은 함유붐이었어요. 친한 친구가 어머님이랑 같이 한국에 빠지고, 1년 안에 3-4번 정도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김치 매워서 못 먹고, 뭔가 부럽다, 이런 감정은 있었는데, 뭔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머님들, 주부분이 생활에 필요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뭔가 좀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팬심 하나로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지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생기면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학생이 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좀 안 맞았고 바로 포기했어요. 근데 7년 전에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만약 중학생 때 한국어를 공부했으면 완전 다른 인생이 아니었을까? 산산도 했고 진짜 좋아하는 배우의 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전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진짜 몇 년 전에 하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감이 있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오. 근데 처음에는 힘든 날은 노래 듣는 것도 좋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고 일단 한국어랑 접하자. 그런 마음으로 1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니야. 제대로 공부하자. 문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짧아더라도 하루에 꼭 듣자. 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혜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어 공부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좀 더 일찍 시작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제 후회하는 마음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접하는 그러한 도전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노래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더 공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공부하면서 내 실력이 확 늘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아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 뮤지컬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뮤지컬은 데스노트, 일본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출연하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작년에도 한번 봤고요.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봤을 때 100%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꼈죠.
네, 여기까지 나왔구나. 내용 자체는 그 일본 거라서 원작 다루고 있고, 그 두 번째고. 그것도 있긴 있었는데, 많이 보람을 느꼈어요. 와. 거의 다 알아들었다. 또 아니고 100%. 못 알아듣는 단어가 없었어요. 야, 네. 혜림 씨, 리에 씨도 열심히 하시지만, 하영 씨는 진짜, 한국어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데, 하루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시험이나 뭐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즐겁게 제가 필요한 단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나 표현, 그거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쓰고 싶다,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혹시 뭐 다른 또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거 신기한 얘기인데,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보통 일상생활을 떠나서 뭐랄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인 느낌만 있었어요, 한국에 가도.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나 혼잣말 아니면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소리 약간 그런 것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느꼈어요. 그건 일본에서 제가 외출할 때랑 아무 차이도 없이 그거는 느껴서 많이 현실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랑 똑같구나 싶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긴 있었지만 신기하기도 했었네요. 와, 그만큼 일본어처럼 들린다는 거죠, 한국어가? 네. 네.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5년 만인가 일본에 이제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 간 거죠. 근데 그때 일본어를 하는 걸 듣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향에 온 듯한 느낌? 내가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꾸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인인데도 약간 마음이 이렇게 싹 놓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프랑스어도 제가 느끼거든요. 유럽은 뭐 어디를 가나 뭐 비행기로 1-2시간이면 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남편이랑 이제 여행을 좀 다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를 가든 뭐 스페인을 가든 거기도 여행으로 프랑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프랑스어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프랑스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프랑스어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일본어도. 근데 한국어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있어서 외국어가 프랑스어랑 일본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